사진을 저장한 남의 사진인 줄 알았는데 본인 사진, 내가 본 사진에 그 사람이 지금 드디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느낌 쎄했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1호 미스테리 극장 김원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으로 2017년 10월 1일 드디어 이 본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일단 오늘 방제를 보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제목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오늘 준비하는 데 있어 미리 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한 거 앞서서 제가 먼저 가장 최초로 방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사진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들어옵니다. 혹시 난 이런 자극적인 사진, 물론 모자이크가 돼 있지만 난 이런 거 보기 싫어요 라고 하시면 이 컨텐츠는 되도록이면 스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의 단어는 바로 키워드 2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니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캐니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단어로 부르고 있는 지역마다 약간 발음이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이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식인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인간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캐니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는 원래 이 단어를 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단어를 왜 잘 알고 있었냐면 얼마 전 제가 오원춘 미스테리에 대한 걸 컨텐츠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원춘 미스테리를 진행하면서 제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공간을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바로 디베비였습니다. 그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핸드폰 유심은 일회용 유심을 넣고 카메라는 다 차단을 해놓은 상태로, 다 끊어놓은 상태로 해서 핸드폰으로 해서 제가 들어갔던 바로 그 디베비였습니다. 디베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일전에 컨텐츠로 진행한 적도 있고 아프리카TV 혹은 유튜브에 지금 현재 디베비에 대한 얘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뭔가 고어물적인 거, 뭔가 조금 잔인하고 뭔가 좀 끔찍한 사진들, 그리고 약간 스나퍼 필름, 약간 굉장히 징그러운 영상들, 물론 성적인 것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공간입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 갑자기 오원춘 얘기를 또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까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어물들을 사진을 한 장씩 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작 아닐까? 그냥 어떻게 보면 예전에 외계인 해부하는 것도 가짜로 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벌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좀 오바스러운데? 억지스러운데? 그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서 오원춘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이었죠. 며칠 전 대한민국 실시간 검색어 1위 오르며 저도 굉장히 놀랬던 바로 러시아 식인 부부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 컨텐츠로 준비할 만한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클릭을 해서 시청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을 살짝 보다가 머릿속에 하나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내가 어디서 본 사진인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오원춘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봤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심했어요. 이거 근데 내가 그냥 착각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모자이크 돼 있고 고어물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맞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그때 봤던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모자이크가 돼 있지만 그 사진의 특성이 있죠. 머리카락 색깔, 그리고 눈동자, 그리고 입에 있는 그 형태. 저는 러시아 부부 사건을 봤을 때 머릿속에 딱 결합되는 생각은 단 한 가지. 디베.
혹시 이 부부도 디벳과 관련된 무언가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회자된 내용이고요. 인터넷 기사도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똑같이 기사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수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사이에 며칠이 지나서 관심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거기서 맴돌고 끝난 내용이고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google.co.ru 사이트로 직접 진입해서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 남자, 용의자, 남자와 여자의 이름들을 검색하고 그 주변 관련인들 검색, 실제 여기서 쓰였던 약품 검색 및 모든 키워드들을 다 검색을 해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하나씩 차근차근 저 김원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에서 최소 약 30명 정도를 도살하고 먹었다라는 사건, 일명 영문명 캐니벌 패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생각 없이 봤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것 단 한 가지, 바로 디벳. 너는 왜 디벳을 떠올렸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내가 봤던 사진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그 이야기를 같이 조각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때는 2017년 9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과 며칠 전, 한 달 전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생소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전 세계 영토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장소는 바로 어디냐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소치와 딱 5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바로 밑에, 바로 위쪽에 있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것을 우린 3년이 지나 다시 방문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바로 러시아의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 전 세계 11% 정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 밑에 약간 붙어있는 공간은 존재하죠. 하지만 이 위에 있는 광활한 영토의 러시아가 오늘 주인공이 바로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입니다. 크라스노다르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치에서 딱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되게 번화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 그리고 군사기지가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치가 요 밑에 같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소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리상으로 5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곳인 겁니다. 아주 번화가라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2017년 9월 초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크라스노다르 거리에서 도로 수리를 하고 계시던 로마 코마코프입니다. 실제 이름입니다. 로마 코마코프, 바로 오늘의 목격자입니다. 로마 코마코프는 실제로 여기서 아스팔트 도로를 수리하던 건설업자인데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던 삼성 휴대폰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우연히 찾은 거죠.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요.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주인은 찾아준 게 맞으니까 그 생각에 핸드폰을 아무 생각 없이 켜게 됩니다. 핸드폰을 켜게 되고 이것저것 뒤져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왜냐면 전화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 사진첩이 눈에 띈 겁니다. 누구 건지 궁금하니까. 사진첩을 딱 들어가는 순간 사진 초창기에 가장 최근의 사진에 있는 사진 2장과
비디오 하나를 보게 됩니다. 비디오는 어떤 비디오냐면 약 7살 정도로 추정되는 소년이 고문을 당하고 있고 그게 돼지에게 먹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지?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그냥 이렇게 봤는데 무언가 이상한 사진이 하나 또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좀 놀라실 만한 사진이지만 이런 사진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도대체 이 사진은 뭐지? 어째서 핸드폰에 이런 사진이 있을까? 뭐 그냥 혼자 속된 얘기로 뭐 그냥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넘겼는데 아주 이상한 사진을 또 발견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미리 사족을 하나 좀 붙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제가 디베베에서 본 사진입니다. 어떤 분이 너 디베베에서 본 거랑 착각하는 거 아니야? 비슷한 사진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모자이크가 없는 사진을 미리 봤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사진이냐면 이게 용의자입니다. 용의자가 누워서 사람이 잘린 손을 이렇게 입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콧구멍 쪽에 대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 과연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했던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발견했던 로마 코마코프는 그냥 이 사람이 고어물을 좋아하나? 아니 왜 이렇게 끔찍한 사진이 있지? 뭐 잘린 손 사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무시에 두피가 벗겨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진이 있다니 보니까 고어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얼굴까지 보게 된 거죠. 뭐야 이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뭔가 되게 스나프한 사진들 되게 좋아하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전화가 옵니다. 들고 있던 핸드폰에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의 의문의 남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제 핸드폰인데 저 지금 핸드폰 찾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코마코프는 아무 생각이 없이 전화 주인이니까 전화 찾으러 오세요. 저 어디 쪽에 있으니까 전화 지금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럼 별로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굉장한 번화가잖아요.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신이 있던 거리 쪽에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의문의 남성. 전화기의 주인인지도 몰랐지만 저 사람이 전화의 주인공이구나. 전화기의 주인공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었던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이 온 겁니다. 코마코프는 거기서 직감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어물 사진을 저장한 남의 사진인 줄 알았는데 본인 사진, 내가 본 사진의 그 사람이 지금 드디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느낌 쎄했던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핸드폰 찾아주려고 전화 받으신 분입니까? 라고 묻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불길한 느낌이 온 거죠. 자신의 앞에 그 남자가 옵니다. 그 남자는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해요. 뭔가 노숙자 느낌이었고 굉장히 이상한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이상한 향기의 정체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에게, 코마코프에게 제가 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전화했는데 혹시 그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직감적으로 그 사진과 이 얼굴이 같다 보니까 왠지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저 아닌데요? 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를 계속하는데 그 전화를 무시한 채 핸드폰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다라고 직감이 들어서 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직후 코마코프는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바로 보여줍니다. 봐봐라. 내가 여기 있는 사진을 봤다. 사진에 시체 같은 사진이 있다.
경찰도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뭐 그냥 누가 인터넷에 있는 거 다운받았나 보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전화가 와서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만나려고 했는데 여기에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경찰관도 느낌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코마코프는 경찰관에게 넘겨주며 이제 당신의 일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하고 빠졌다고 합니다. 무섭죠. 뭔가 어떤 일에 연관된 건지도 모르니까. 사실 처음에는 경찰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별일 있겠어. 그냥 누군가 고어물을 다 올려놓은 거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심각성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사진이었던 거예요. 경찰도 사진 2장을 딱 보자마자 멘탈이 나간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왜냐면 고어물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끔찍했던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경찰은 핸드폰 복원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찍혔던 사진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핸드폰을 인터넷에 있는 걸 다운받으면 다운받은 거는 촬영 정보가 뜨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그 사진 정보를 보면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기종으로 찍었다는 정보라는 게 뜨는데 이거는 다운받았다면 정보가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정보가 다 있는 겁니다. 촬영 일시, 시간, 그리고 GPS 위치까지 전부 다. 경찰은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다운받았다고 보기에는 이런 모든 정보가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 끔찍했던 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 속의 남자, 이 사진에 몇 장을 더 복원을 해본 결과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잘린 손을 가지고 들고 셀카를 찍은 게 하나 있고 그걸 자신의 이쪽 코에 두고 찍은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뭐냐면 그 손엔 중에 하나 손가락을 자르는 사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끔찍했던 것은 이 사진이 9월 8일, 즉 지금 이 핸드폰이 경찰에 넘어온 시간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찍힌 사진이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 사진입니다. 러시아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 경찰은 유심 카드를 빼고 유심의 데이터의 정보를 다 확인합니다. 전화, 사진, 이메일, 사이트 전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남성의 신원을 경찰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2017년 9월 11일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판도라의 상자가 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이 핸드폰의 주인, 용의자, 현재는 범인이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현재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현재 용의자, 바로 드미트리 바크셰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드미트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드미트리입니다. 직업은 군인입니다. 소속은 러시아 국방부 소유 군항공 아카데미 요원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군항공 아카데미는 대한민국의 공군사관학교 정도로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관학교 정도에서 근무하시는 요원입니다. 나이는 35세로 나오고요. 출신은 시베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아고요. 러시아 남부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입니다. 현직 군인입니다. 현재까지도 군인이고요. 양아버지인 블라디미르 밑에서 컸고요. 블라디미르는 2번의 결혼을 했고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르보브 박시바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엄마가 얘기하길 어릴 적부터 도둑질도 많이 해서 수차례 감옥도 많이 갔었고 마약 중독자이며, 이분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탈리아라고요. 나탈리아가 아주 많은 영향을 줬다.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둘이 한번 싸우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운다 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서 볼 수 없었던
바로 드미트리의 실체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요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소속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바로 배우자는 누구냐면 나탈리아 바크샤프라고 부르고요. 나이는 42살입니다. 그러니까 연상연하 커플이었던 거죠. 아내가 고아였던 남편이에요. 그때 당시 고아였던 남편을 10대 때 자기가 데리고 와서 남편이 18세가 되자마자 같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굉장히 결혼한 시기가 오래됐던 거죠.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인을 했어요? 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린 날에 만났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최초에 사람을 죽인 것을 부인합니다. 이 남자 드미트리는 부인합니다. 그 유해 사진은 다 뭐냐면 예전에 길을 가다가 본 것을 그냥 우연히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알고 있었죠. 본인의 사진이 다 노출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한 진술이었죠. 하지만 이미 경찰은 핸드폰 조사를 다 끝낸 상태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해봤자 수사팀한테는 핑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디미트리는 자백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게 맞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걸 죽일 때 나탈리아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요. 나탈리아. 용의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아내 나탈리아 바크셰프입니다. 나이는 42세. 현재 이 사람은 똑같이 공군사관학교, 군사관학교죠. 군사관학교에서 간호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생도들을 실제로 치료해 주었던 그 일을 하셨던 분인데 부업으로는 파이 있죠. 파이나 이런 걸 구워서 판매하는 게 부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실제 남편 드미트리, 그 나탈리아는 둘 다 현재 러시아에 있는 군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드미트리는 러시아의 공군사관학교 같은 데에 있는 이제 요원이었지만 나탈리아는 그냥 계약직처럼 들어온, 왜냐면 아내기 때문에 계약직처럼 들어온 간호일을 했던, 간호장교는 아니에요. 간호일을 했던 그냥 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둘이 실제 살았던 공간은 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 생활했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 상대로 여러 가지 상태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둘이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 드미트리는 알고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해버린 건데 경찰은 모르고 있던 거예요. 나탈리아도 같이 했다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결국 이 둘을 체포하게 되죠. 그리고 자백을 받게 됩니다. 자백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색영장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제 수색을 해야죠. 이들의 숙소, 즉 러시아 사관학교 내에 있는 숙소에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압수수색이죠.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외적 증거입니다. 집이 있는데 자신이 머물렀던 그 홈스테이 했던 그 집, 유소스테이 그 집의 바깥쪽에요. 쓰레기 근처에서 인체 부위가 발견됩니다. 피부 조직도 있고요. 뭔가 금색 물통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는 여자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하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골들이 있었더고요. 경찰은 뇌의 한 가지가 딱 스치죠. 9월 8일날 찍힌 사진. 9월 8일날 찍혔던 어떤 여성의 시체 사진. 불과 며칠 전. 근데 지금 이 기숙사 건물 바깥쪽에 시체가 있다.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가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핸드폰에 사진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35세 정도에 대한 분인데 바로 이분이 피해자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그분이십니다.
이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하실엔 유골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이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사진까지 전부 다 확인을 거치게 되고 이제 경찰은 내부의 증거물을 확인하기 위해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갑니다.